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롯데야구 보는 영구 채널에서 전력 분석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진입니다. 2026 시즌 KBO 리그 전반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규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시범경기 1등에 시범경기 V13이라는 타이틀까지 받으면서 막판에는 자매구단인 일본의 지바롯데 1군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또 다르다라고 외쳤던 순간을 돌이켜보면 헛웃음이 나와요. 전반기 최종 성적 한번 읊어보면 38승 2무 45패입니다. 리그 8등이고 어떻게 보면 익숙하면서 되게 냉정한 현실이죠. 특히 홈 승률이 최악이었는데 어떻게든 6월 중순부터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서 홈 승률 꼴찌도 탈출을 한 상태입니다.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단독 꼴찌 경쟁하면서 팬들 여론이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기적같은 연승을 달리면서 기어이 어떻게 됐어요? KBO 리그 45년 역사 동안 늘 롯데가 보여줬던 그 귀신같은 평균치로 딱 돌아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고질적인 패턴 때문에 저는 역설적이게도 롯데의 가을 야구 가능성을 아직 냉정하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후반기에는 이런 흐름을 깨 부술 수 있을지 더 자세한 데이터 분석은 조만간 업로드를 할 후반기 전망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월별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월에 개막 직후에는 주축 멤버 전원, 부진 혹은 부상 혹은 잭팟 이슈로 백업 멤버들의 그 손방망이 가지고만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즌 되게 어렵게 풀어나갔습니다. 5월에 오승민, 나승엽 선수의 복귀와 함께 일시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봄대 기운이 좀 오나 싶었으나 이후 끝머리 루징 시리즈의 시작으로 간신히 5할 승률 마이너스 1의 턱걸이에 맞췄고요. 그 추세가 6월 중순이 될 때까지 이어지면서 루징 시리즈를 계속 이어갔었고, 사실 이때 영구님도 올 시즌은 포기를 했다고 선언까지 했었으나 이후에 키움 SSG전을 기점으로 기적같은 반등 모멘텀 잡아내면서 6월달에 승률 5할 맞추기를 대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롯데가 기록한 전반기 성적으로 가을 야구를 가려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5등 목표 승률은 5할 1푼이고요. 4등 목표 승률은 5할 2푼입니다. 보통 1등과 꼴등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5등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키움과 SSG가 워낙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태라서 목표 승률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남은 경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목표 승률이 무려 5할 9푼 3리, 그리고 4등을 하려면 6할 1푼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막 월간 승률 5할을 찍먹을 해보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 정도의 승률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버겁고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올 시즌 롯데의 타격 성적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의 팀을 기대를 했고 약속을 받았던 팬들 입장에서는 김태형 감독의 타격 방향성 설정 과정이나 결과 측면에서 정말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반기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참한 지표 속에서 도대체 어떤 팀을 상대로 그나마 잘 쳤고 또 어떤 팀에게 철저하게 묶였는지, 그리고 어떤 투수들에게 강하고 약했는지 세부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타격 성적입니다. 지표를 보면 참 처참해요. 팀 타율이 2할 6푼 1리에 OPS가 703, 그리고 WRC 플러스가 82.3에 급지고 있습니다. 타격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표가 리그 9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출나게 잘한 지표가 세부적으로 있느냐 할 거 없이 모든 지표가 통째로 바닥을 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는 에이 롯데가 원래 타격으로 먹고 사는 팀은 지금 아니지 않느냐라고 대수롭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WRC 플러스가 82점대라는 건 KBO 리그 45년 역사를 통틀어 뒤져봐도 역대급 최하위권에 꼽힐 정도로 심각하게 못 치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김태형 감독 집권 3년차를 맞이를 했는데 팀 타격 성적이 반등을 하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완연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저도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상대 팀별 타격 성적을 뽑아 왔는데요. 의외로 롯데가 대부분의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꽤 쏠쏠한 타격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 같은 경우는 개막전 때 우리가 락팍에서 홈런포를 펑펑 쏘아 올리면서 폭격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지표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은 말할 필요도 없죠.
전통의 엘콜라시코답게 만나기만 하면 양팀 방망이가 불타오르면서 개싸움을 벌이는 그 특유의 성향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NC를 상대로는 타선이 정말 처참하게 묶였습니다. 제가 전반기 내내 낙동강 더비를 볼 때마다 선발진들한테 탈탈 털리는 거 보면서 제가 고구마를 진짜 한 박스를 먹는 기분이었는데 그 고통이 어떻게 숫자로 증명이 됐어요. NC전 팀 타율이 겨우 2할 2푼대, OPS는 무려 62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반기 로나센 클럽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딱 대표적인 4명만 추려봤는데 올 시즌에 롯데 상대로 잘 던진 투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추리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일단 먼저 NC의 토다 선생님, 올 시즌 전체 평균 자책점이 4.8점대로 그냥 평범하거나 부진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롯데만 만나면 유일하게 2.5점대 짠물 방어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이닝도 6이닝 책임져주고 있고 WHIP가 1위 채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토 선생님 올해 롯데 안 만났으면 진작에 짐 싸서 방출당했을 수도 있다 싶을 정도로 롯데전에서만 벌어놓은 스탯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NC 에이스인 라일리 선수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말할 때마다 우리 타자들 축풍낙엽처럼 헛스윙 삼진 돌아서던 모습만 생각하면 아직도 뒷목이 시큰시큰합니다. 그리고 참 의외였던 게 한화 류현진 선수였어요. 원래 이전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류현진 만나도 우리가 어떻게든 비벼서 털어낸다라는 그 뭐 원인 모를 자신감 같은 게 저는 좀 있었는데 올 시즌은 아직도 류현진을 2번 만나면서 한 번도 제대로 공략을 못 해보고 완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곽빈 선수인데 사실 롯데가 예전부터 곽빈을 만나면 특유의 제구단조나 경기 운영이 흔들리는 템을 타서 3점에서 4점 정도는 꾸준히 뽑아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곽빈이 벌써 4번이나 만났는데도 평균 자책점 2.74에 WHIP가 1.3대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롯데가 못한다라기보다도 곽빈 선수가 올해 리그 에이스로 좀 도약하는 한 해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반대로 새우깡 클럽 롯데에게 탈탈 털렸던 투수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팀 투수들이 롯데한테 많이 털렸다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SSG의 김민 선수입니다. 원래 SSG 불펜의 핵심 축이었는데 올해 SSG 성적이 파멸적으로 꼬이면서 본인 페이스가 같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기에 롯데가 SSG 상대로 경기 후반 좀 짜릿한 뒤집기를 보여줄 때마다 아주 고마운 빌미를 제공해줬던 투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SSG 이로운 선수도 역시 롯데 타선이 아주 맛있게 점수를 뽑아냈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잭로그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롯데가 잭로그 그 슬라이더에 탈탈 털렸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올해는 우리 타자들이 잭로그 선수를 상대로 아주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선발 중에서는 LG의 토러스트 선수를 꼽을 수 있겠는데 토러스트 선수 저는 되게 구위가 좋다라고 봐서 시즌 시작할 때 상당히 겁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롯데만 만나면 제구가 좀 흔들리면서 난조를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산의 이영하 선수를 꼽아봤는데 올해 마무리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구속을 제가 155까지 찍는 걸 봤고요. 그때 이 선수 포텐이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쫄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웬걸 롯데 타자진들이 공을 꽤 쏠쏠하게 잘 털어내면서 저희가 재미를 꽤 봤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순서로 올 시즌 롯데 야수들의 전반기 성적을 바탕으로 제가 맘대로 티어리스트를 한번 매겨봤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철저하게 100% 제 주관적인 기준과 데이터로 짠 리스트입니다. 보시면서 아니 뭐 이 선수가 이런 곳에 있느냐 하고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한마디 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그 어떠한 반박도 일절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단독 녹음이기 때문에. 자, 대망의 영광의 S티어입니다. 저는 전민재 선수와 레이에스 선수를 S티어로 올렸습니다. 올 시즌 전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롯데 역대 유격수를 통틀어도 최상위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롯데는 수비가 되면 공격을 포기를 하고 공격이 되면 수비를 쳐받게 되는 반쪽짜리 유격수를 많이 기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마차도 이래로 드디어 우리가 공격과 수비 모두 되는 주전 유격수를 찾아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데 큰 이의가 있겠습니다. 입단 첫 해였던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여름부터 체력 저하로 상당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체력 보강을 좀 잘 했는지 전반기 막판까지 퍼포먼스 유지력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훌륭해요. AS는
늘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그 장타력을 올 시즌에 본인 스스로 완벽하게 보완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S급과 A급의 경계선에 있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비웃듯이 한계를 좀 깨부수고 장타력까지 폭발시키면서 이겨넘는 S티어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리그 하위권인 팀 타선에서 레이에스 한 명이 만약에 빠지고 나머지 국내 야수진 성적만 모아놨을 때 아마 팀 성적이 KBO 역사상 압도적인 역대 꼴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혼자서 타선을 멱살 잡고 지금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독보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A티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티어로 고승민, 그리고 황성빈, 손성빈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지금 시즌을 거듭하면서 자리를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는 고마운 선수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A티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황성빈 선수 이야기를 할게요. 25시즌에 상당히 부진했던 것을 이제 반등을 삼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시즌에 안권수 선수,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야구센터에 가서 타격 훈련을 했던 것들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2할 8푼 9리의 타격 성적 보이고 있고 OPS도 700, 그러니까 뭐 중견수 치고는 나쁘지 않은 리그 평균 수준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본질은 타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루가 32개로 1등, 그리고 도루 성공률도 84.21%로 리그 전체 압도적인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26시즌도 도루 관련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 리그 전체 1등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나고왕손 중에서 유일하게 25시즌 대비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타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타구질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컨택 플레이가 개선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고, 수비 같은 경우도 타구 판단 같은 측면들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반기에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올스타전 퍼포먼스는 제가 봤을 때는 크보 역대급 고트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고승민 선수입니다. 사실 고승민 선수의 최근 타격 성적이 징계 복귀 직후였던 5월 초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7월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자기만의 타이밍을 좀 잡아가고 있고 타격 페이스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 지표를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고승민 선수가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줬던 본인만의 타격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올 시즌 들어서 그 세부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이 강조하는 그런 적극적인 타격 이론을 계속 주입받다 보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승민 선수가 올 시즌에 김태형 감독식 그런 공격 야구의 최대 희생자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수비에서 가끔 집중력을 잃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해요. 얼탑니다. 근데 큰 체격에 비하면 이루수로서 상당히 날렵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인 바람을 조금 보태자면 이러한 수비력으로 고승민 선수를 1루수로 고정을 해주면 높은 확률로 날아다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체력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본인의 장타력을 유지를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승민 선수는 지금 감독님뿐만 아니라 전부터 수비 위치가 정말 많이 바뀐, 어떻게 보면 막 굴려진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 페이스가 완벽하게 바닥을 치지 않고 버텨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팀 입장에서는 슈퍼 유틸리티가 생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참 매력적인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꼽은 마지막 A티어 플레이어는 요즘 뜨거운 감자 손성빈 선수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 중에는 손성빈 선수를 S등급으로 꼽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아직 타격 성적 면에서 갈 길이 좀 많이 멀어 보인다라는 판단 때문에 우선은 A등급으로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손성빈 선수를 향해서 도루 저지율이 낮다, 이 선수를 키워봤자 의미가 없다, 혹은 보여주기식 쇼폼용 포스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표를 직접 까보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지표를 봤을 때 도루 저지율이 결코 낮지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상대 주자가 손성빈 선수를 상대로 아예 도루 시도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도루 시도율이 3.9%에 불과한데 이거는 올 시즌에 48경기 이상 소화한 포수들 중에서 전체 1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상대 주자들이 무서워서 아예 뛰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많은 수비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도 도루 허용 수가 최저입니다. 우려스러웠던 타격 성적 역시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받으면서 시간이 거듭할수록 조금씩 살아나는 지점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경기를 치를수록 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민우 선수 이후로 포수 포지션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손성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영구님 그리고 레이븐님도 공통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손성빈이 너무 기회를 못 받았다 이런 말인데, 아무쪼록 이번 기회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등급인 B티어 선수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선수는 바로 한동희 선수입니다. 상무에서 말 그대로 2군을 폭격을 하고 나서 올 시즌 복귀를 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복귀 초반에는 역시 2군용 타자가 아니냐, 중 타이밍에 맞춰져 있다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자기 타이밍을 전혀 못 잡고 심하게 좀 흔들렸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복사근 부상까지 겹치면서 결국 1군 엔트리에서 말소돼가지고 휴식기까지 가졌어야 했죠. 사실 저도 그때 선수 분석 영상에서 쓴소리를 꽤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봐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부상을 딛고 돌아온 이후에 한동희 선수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6월 중순 이후에 팀이 반격의 서막을 여는데 아주 큰 동력이 되어준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그동안 전준우 선수가 우리의 기대감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그리고 한동안 주인을 찾지 못해서 공석이었던 4번 타자 자리를 아주 훌륭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한동희 선수가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줬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희 선수는 2대5 스타일의 공 보고 공 치는 스타일, 그러니까 혹은 타이밍을 너무 뒤에다가 두고 힙으로 앞으로 끄집어내려는 그런 타격을 했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스타일을 고집을 할 때마다 타격 밸런스가 여지없이 무너졌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리그만 봐도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장타자들이 많거든요. 한동희 선수도 이제는 시행착오를 좀 없애고 본인 입맛에 잘 맞는 타격 스타일을 하루빨리 정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꼽은 두 번째 B티어 선수는 윤동희 선수입니다. 아마 이 선수를 두고는 앞서서 말씀드린 손성빈 선수와는 반대로 왜 이렇게 높은 등급에 올려놨냐라면서 의아해하실 팬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윤동희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동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눈야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출루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더라도 성적의 저점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가뜩이나 롯데자이언츠는 예전부터 공격적인 타격을 많이 선호하던 팀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팀 전체의 배팅 사이클이 한번 바닥을 찍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선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타자진에 윤동희 선수 같은 유형을 한 명 끼워 넣게 되면 타선 전체의 기복을 줄여주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윤동희 선수가 조금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 연승 기간에도 윤동희 선수의 OPS가 700 아래로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저점 방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tin동님이 윤동희 선수 타격 방향성이 안 맞다라는 이유로 기용에 배제를 하거나 2군으로 내렸던 이 과정들이 좀 하나의 탄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김태형 감독님이 원하는 타격 스타일이 조금 단조로운 측면이 있어요. 감독님께서 더 이상 이런 OPS형 선수들에 대한 탄압을 조금 멈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동희 선수가 지금 타격 슬럼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타격 침체기이고 이 타이밍이 확실한 반등이 한 번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고유의 툴과 같지만큼은 확실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부터는 논조가 조금 안 좋아질 예정입니다. 바로 C티어 선수들인데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정말 분발을 많이 해줘야 되는 선수들만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선수는 손호영 선수고요. 손호영 선수는 롯데에 입단할 당시도 그랬지만 상당히 적극적이고 스윙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스트라이크 존 구분이 거의 없이 일단 막 스윙을 돌리고 보는 유형이에요. 사실 이런 스타일의 타자들은 존 바깥으로 빠지는 공들도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서 인플레이 타구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성적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까지는 바깥쪽에 있는 공들, 존 바깥으로 벗어나는 공들도 힘차게 걷어내면서 장타로 연결하는 모습들이 꽤 보였어요. 하지만 25년부터는 그런 장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결국 타격에서의 메리트가 죽어버렸다면 수비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멀티 수비가 가능한 유틸리티 자원으로서도 지금 박승욱 선수한테 조금 밀리는 모양새고요.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현재 팀 내에서 가장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손호영 선수가 워크의식에 모자라거나 게으른 선수는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열심히 분발을 해서 퍼포먼스를 조금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C티어 선수는 나승엽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를 걸었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성적 정체가 너무 심해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5월 복귀 이후에 잠깐 반짝했던 걸 제외를 하면 타격 성적이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나승엽 선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압도적인 존 설정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출루 능력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라는 점이에요. 존 인식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에 여지없이 팔부터 먼저 나가는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장타가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뜯어보면 이것도 전부 다 120 후반에서 130 초반에 느린 변화구가 실투로 들어온 거를 받아친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배트 스피드나 타격 타이밍 잡는 걸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냉정하게 지금 나승엽 선수가 타격 폼 원툴밖에 없습니다. 스윙 자체가 아직 부드럽긴 해요. 여기에 1루 수비 역시 상당히 절망적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최근에 이렇게 1루 수비를 못하는 젊은 선수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못해요. 예전에는 좀 나이 든 선수들 다른 포지션에서 수비를 하는 게 이제 수비 불가 판정을 받고 나서 모이는 곳이 1루수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 지금 대놓고 1루수 전문으로 키우려고 시키고 있는데도 이 정도 수비력밖에 안 나온다는 건 상당히 답답해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 무대에서 본인이 살아남으려면 무너진 타격 컨디션부터 하루빨리 회복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C티어 마지막 선수입니다. 노진욱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C티어의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동안 1군 무대에서 얼굴 자체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약 맞빠진 만큼 본인이 절치부심을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실제 시즌 초반이었던 4월만 해도 팀 타선의 멱살을 잡고 캐리하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그 노검사 특검 모드를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좋은 기억들을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이후의 페이스가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지금의 성적으로 수렴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다시 폼이 조금 올라오는 건진 몰라도 대타 요원으로 나설 때마다 쏠쏠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냉정한 현실이 있죠. 이 선수의 계약 규모가 4년 보장 50억입니다. 가성비 면에서는 좀 뼈아프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후반기에 에이징 커브를 좀 이겨내고 4월처럼 그 노검사 특검 모드를 한두 번 정도는 더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F티어 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전준우 선수 꼽았습니다. 자, 이 선수는 제가 쓴소리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선수 나이가 이제 한두 살도 아니고 불억을 넘기셨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 선수를 향해서 일반 레귤러 멤버들처럼 일정 수준의 성적을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준우 선수가 고참이자 베테랑으로서 팀에서 살아남고 가치를 증명하려면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리면서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잡아줘야지 의미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다른 팀만 보더라도 최영우 선수나 양현종 혹은 류현진 혹은 김현수 선수처럼 자기 밥값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버팀목이 되는 베테랑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보기에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는 타고난 피지컬과 탄력을 바탕으로 하는 몸야구 스타일의 타자인데요. 근데 이런 스타일로 야구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피지컬이 완벽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지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노림수라든지 메커니즘이나 좀 접근법에서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힘 대 힘의 대결을 좀 넘어서는 그런 관록을 후반기에는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선수들 다 한 번씩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한 명 빠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강남 선수인데요. 생각보다 유강남 선수의 이탈 시기가 너무 빨랐습니다. 전반기 동안 정규 타석의 50%도 채 소화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티어 순위 매기기에서는 아예 판별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본인이 못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유강남 선수가 가진 약점이라고 하면 사실 롯데 팬들 다 아실 겁니다. 다소 패턴이 좀 읽히는 단조로운 볼 배합, 그리고 아쉬운 도루저지율 같은 단점들이 항상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유강남 선수가 비록 경기에서 자주 못 나와도 베테랑 포수로서 손성빈 선수나 후배 포수들에게 좋은 조언을 건네줄 수 있는 멘토로서의 가능성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팀의 안방을 좀 책임졌던 선수인데 어떻게든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잘 추슬러서 후반기에는 팀의 보탬이 되는 반등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수들을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티어 리스트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냉정하게 전민재 선수와 레이에스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리그 평균보다 한참 떨어지고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팀의 현실입니다. 즉 A티어 선수들부터 시작을 해서 명단에 있는 모든 선수가 전반적으로 더 분발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B티어나 C티어에 있는 선수들 한두 명 정도라도 페이스를 좀 끌어올려준다면, 그래서 타격 성적이 조금만 살아나주면 우리 팀이 가을 야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F티어에 둔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 반등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팬이니까 제 예측이 빗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야수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밑에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들 정말 궁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도네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투수편 종합정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